안녕하세요. 발품대행소 거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주택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던져 주목됩니다. 바로 경기도 기본주택 방안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과 자산 상관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주거는 복지를 넘어 수도 공급과 같은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제안한 정책인데요. 지난달인 2월 25일 홍보관을 개관하고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공급 지역, 임대료, 단위세대 평면, 향후 일정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 핵심 사항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공급됩니다. 최대의 전용 8호인 34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됩니다.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는 없는 주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언급한 핵심 사항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특정 계층의 주거 복지 측면에 집중돼 입주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주택소유 통계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457만 가구 중 약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 약 8%인 38만 가구만이 정부 지원 임대 혜택을 받고 나머지 36%인 171만 가구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비수혜 가구인 36%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자격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유형에 따라 거주기간과 입주 자격, 임대료 등이 달라집니다. 또 거주하는 동안에도 소득기준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무주택 자격만 유지하면 입주와 거주에 제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주택에 비해 도심 외곽 변두리에 공급돼 교통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기본주택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핵심 요지에 50%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교통과 문화, 상업 인프라가 갖춰진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해 주거 편의를 높인다는 방안입니다. 네 번째, 평형 구성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세대 구성원에 따라 전용 26부터 84까지 5개 유형의 평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전용 26 13평형은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 원룸 형태입니다. 2인 가구 전용 44 20평형은 거실, 주방, 침실, 욕실로 구성됩니다. 3인에서 5인 가구는 전용 59 25평형, 74 30평형, 84 34평형입니다. 전용 59 이상은 거실, 주방, 침실 3개, 욕실 2개로 구성된 포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침실 1에 부부욕실과 드레스룸이 있고 특히 74와 84에는 알파룸이 제공됩니다. 5개 타입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평면뿐만 아니라 주택 품질 제고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 기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설계 기준은 하자 제로 목표,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거주 고려 등으로 정했습니다. 하자 제로를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동주택 3대 하자인 누수, 결로, 소음 차단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입니다. 누수에 취약한 부분을 보강 방수 등으로 사전 차단하고 단열재 누락 및 결손 등으로 인한 결로를 방지하며 층간소음 해소를 위해 바닥 슬라브의 완충제를 30mm 이상 보강한다는 것이죠. 또 세대 내 마감재 상향, 기계 환기 방식 도입, 디지털 도어락, LED 조명, 친환경 강마루 설치 등 분양주택 수준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10년 경과 시부터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시행해 주기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리모델링에 용이한 기둥식 라멘 구조와 설비 공법을 도입해 유지관리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임대료 수준입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은 1, 2인 가구 전용 26과 44는 월 임대료의 50배, 전용 5구에서 84, 3, 5인 가구는 월 임대료의 100배로 산정했습니다. 당초 도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중을 뜻하는 RIR 상한선은 20%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주택용지 조성 원가를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동일 평형 1000세대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월 임대료는 전용 26 28만 3천 원, 44 39만 7천 원, 59 48만 5천 원, 74 57만 3천 원, 전용 84는 63만 4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 임대료는 입지와 평형,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겠죠. 또한 임대료 인상은 2년에 최고 3% 이내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거 서비스 부문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부족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카이 라운지 형식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식사, 청소, 아이 돌봄 서비스 등 호텔식 주거 서비스를 원가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동 세탁실, 공동 작업실, 코워킹 스페이스, 옥상 정원, 공동 육아 나눔터 등 특화시설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기도 기본주택의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기본주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합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경기도의 기본주택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소득과 자산, 나이 등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주택자라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다는 장기 임대형 기본주택 개념이 담겼습니다. 또 발의안에는 정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 리츠의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공공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해 장기임대 비축 리츠에 매각한 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해당 단지를 다시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선보인 바 있는 공공임대 리츠와 달리 수익성에 휘둘리지 않는 공공 리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급자와 운영자가 같다는 점에서 허술한 입지 선정이나 부실공사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도 개선 사항은 용적률 상향과 기금이율 인하 제한입니다. 핵심 지역 역세권 임대주택 용지에 들어서는 경기도 기본주택은 용적률을 500%까지 높인 고밀도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 외에도 수도권 공급 택지에 대해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또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 상향 및 이율 1%대 인하 등 자금 조달 방법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 따라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기본주택 앞에 놓인 문제는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 외에도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주택 수요자들이 가진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집을 주거 목적뿐만 아니라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상품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수단 중 하나로 부동산을 택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4월 발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평균 자산은 4억 1,997만 원으로 이중 부동산 비중이 76%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지만 부동산 가치 증가가 자산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구 소득 구간별 보유 자산 현황을 보면 저소득 가구와 고소득 가구의 총 자산 격차는 9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총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이 12배가량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 중 약 11%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구매했는데 이 중 약 85%는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거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이 자료는 2019년 기준 자료라 코로나 이후 상황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구마다 부동산이 주요 자산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이 핵심 요지 역세권에 분양아파트 품질을 갖추고 적정 임대료 수준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은 고수익 투자 상품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하거나 목격한 이들에게 좋은 거주 상품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주택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는 3개 신도시에 경기도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상 공공주택 지구에서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의 50% 이상 공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 공공임대는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한다는 방침인데요. 경기도 기본주택을 50% 이상 공급하게 되면 임대주택 비중은 8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말까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경기도 기본주택 적정 공급 물량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쏘아올린 기본주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려와 환영의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측의 핵심 주장은 양극화입니다. 전월세 임차인들은 궁극적으로 소유권을 원하기 때문에 분양 수요로 넘어가 분양주택 가격이 점점 올라서 양극화가 이뤄질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기축주택이나 신규 아파트 수요가 많아져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불안 심리가 생기면서 무리한 연끌 투자가 일어날 수 있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환영하는 측은 주거 패러다임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기본주택은 기존 영구임대주택의 이미지에서 벗어난 데다 역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수요가 꽤 많을 것이다. 어느 정도 주택 수요 분산 효과가 생기면서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본주택이 활성화되면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해서 거주로 바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기본주택 개념과 당면 과제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지금까지 나왔던 공공임대주택과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요. 이 제도가 주거 패러다임을 바꿀 태풍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 미풍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품대행소 거기가 준비한 경기도 기본주택 관련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큰 힘이 되는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발품대행소 거기